미래 100년, 지난 50, 앞으로 50 부천 도시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저희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됐던 부분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무튼 오늘 학술대회이니만큼 국민 의례는 생략을 하고요. 저희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계신 허원배 말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천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특별히 카드에는 환경 분야에 방점을 두고 또 역점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그런 학교로 지정이 되고 또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부천시의 환경, 아마 전국에서 나쁘기로 아주 소문이 나 있는 도시입니다만은 또 이런 노력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새롭게 갖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부천 지속협에는 20분의 정책 자문단이 있는데요. 지금 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인수 정책 자문단 단장님을 모시고 짧은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하인수입니다. 사실 정책 자문단 장을 제가 맡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업무는 여기 계신 우리 대표 회장님, 사무국장님이 일을 다 하고 있으신 부분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이 주관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참석을 했고, 또 오늘 이렇게 토론회에 참석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UN SDG 아마 2015년 9월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 17개 목표를 갖다가 UN에서 이제 정책으로 제시를 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분야 중에서 보니까 여러분 이제 빈곤, 기아 이런 문제들은 해결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환경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어떻게 인류를 위해서 환경에 관련된 많은 부분의 어떤 조약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싱턴 조약, 런던 협약, 그다음에 몬트리올 의정서, 그다음에 교토 의정서, 바젤 협약, 람사르 협약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에서 환경에서 일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탄소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좋은 의견들이 나와서 이제 부천시의 어떤 정책으로 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국가적인 정책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자장을 맡고 계신 박준규 우리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발제를 해주시는 박성구 교수님 되게 감사하게 하고요. 오늘 우리가 에코백도 하나 이렇게 사실은 선물을 받았습니다만, 이 에코백 하나가 우리가 비닐봉지 170개에 맞먹는 탄소를 배출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에코백 자체가 과연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가 적어도 그러면 에코백은 170회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한 개식 행사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토론회는 좌장이신 최준규 교수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저희 가톨릭대학교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모처럼 오신 이 발걸음이 보람 있게 되시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저는 가톨릭 대학교에서 대학 발전 추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최준규 신부입니다. 조금 아까 네, 조금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가톨릭 대학교가 지난 작년 12월 30일 날 탄소 중립에 관한 노력을 한 그것을 높이 사서 환경부 장관 표창을 국내 대학에서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와 비슷한 시기에 탄생했던 것이 학생들 동아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위 탄소 중립 동아리인데요. COG입니까? 즈입니까? COG예요? 네, COG라고 하는 그 학생 동아리가 생겼는데 학생들도 오늘 참석을 했고 와서 아주 뭐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발표도 듣고 또 질문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 한 번만 이렇게 손을 들어주세요. 네. 우리 학생들 네, 네. 수업이 겹쳐서 아마 참석할 수 있는 학생들만 오게 된 것 같고 잠시 후에는 뭐 또 다른 학생들도 참석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을 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인데요. 이제 한 1시간 50분 정도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먼저 발제가 있는데 처음에는 40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5분 정도 줄여서 35분 정도에 맞춰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토론하시는 분이 5분입니다. 근데 5분이 사전에 아마 10분 정도로 들었을 텐데 나중에 우리 토론이나 이런 어떤 좀 활기찬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토론은 조금 짧게 해서 7분 토론 하시는 분들은 7분 정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에 대한 그 이후에 토론에 대한 어떤 코멘트라든가 발제자 토론 뭐 코멘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되고요. 이어서 이제 우리 플로어에 자리를 양보해서 여기서 활발한 어떤 그 질의응답과 어떤 발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미리 주신 자료를 읽어봤더니 이제 거대 담론부터 시작합니다. 뭐 글로벌 그다음에 뭐 UN 이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이제 지자체 또 부천시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요 어떤 거대 담론이나 그 원리 같은 것은 좀 짧게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중복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하는 내용은 앞에 발제자가 토론자가 하신 내용 이런 것들은 좀 생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모두 부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부천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네, 우리 박강국 교수님 저희 학교 행정학과 교수이시면서 아주 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발표하신 내용이 본인이 갖고 있는 지금 어떤 그 학문적인 지식 또 사회적인 활동 또 국가의 기여 이런 것들을 담아서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렇게 좋은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뭐 강연은 뭐 한 수천 번은 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 35년 이제 교수 생활을 마감하니까. 그런데 이번만큼 이렇게 발제가 힘든 발제가 없습니다. 제가 원래 1시간 미만 발제는 안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하려면 정확하게 발표를 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것만 30분 하다 보면은 이게 또 여러분 책 잡으면 아시지만 환경이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게 왜 힘드냐면은 우선 약자가 너무 많아요. 약어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약어에 그냥 지쳐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책을 덮어버립니다. 예. 오늘 강의실 오늘 제가 발전한 이 강연장도 3번이 바뀌었어요. 이만큼 중요한 강연장이다 보니까 강연이 3번이 바뀐 겁니다. 예. 그만큼 비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 사회자인 최준규 단장 신부님이 뭐 30분에 끝내라 그러니까 저 어떻게 합니까? 사회자는 왕이니까.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결국 내가 5분을 더 뒀어요. 그럼 5분만 더 주십시오. 그 특권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넘어가는데요. 왜냐하면은 저는 뭐 2시간 수업 그러면 2시간 할 수도 있고 5시간 그러면 5시간 할 수도 있고 그냥 30분 그러면 또 30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0분에 맞추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특히 저 COG 동아리 학생들은 아직 학부생들이니까 굉장한 지식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굉장히 빨리 넘어가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책자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보고 3번, 4번, 5번, 7번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COG 활동하더라도 알면서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제일 앞에 가톨릭 대학 교수란 적어놓은 정부평가위원장이라 적어놓은 것은 제가 지금 46개 부처를 지금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중앙부처 46개입니다. 그걸 지금 제가 위원장이니까 지금 100명의 평가단을 데리고 지금 3개월 동안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천만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민간위원장으로 처음으로 환경을 하는 교수를 임명했다는 거죠. 그건 처음입니다. 다 경제 파트, 사회 파트 하시는 분들이 그게 되지 환경 파트 하시는 분들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이 환경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토론해주고 코멘트해주는 그런 부분은 제가 전부 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정부 부처하고 협의를 할 때 성과 지표로 제가 아마 다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보세요. 사회자가 얼마나 배려심이 많습니까? 보세요. 이렇게 마이크 잘 안 되니까 또 오셔가서 이렇게 또 마이크도 바꿔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환경은 아마 우리 가톨릭 대학을 당할 대학이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신부님하고 벌써 20년 이상 같이 지내봤잖아요. 환경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음식물을 요만큼 버리는 게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교무시장 할 때 총장 신부님 모시고 외국을 갔는데 신부님 아침 조찬인데 엄청 담아 오시는 거예요. 또 신부님 좀 반은 또 내버리시겠지. 그런데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고 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들은요 절대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철두철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이제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죠. 또 정부도 문제죠. 환경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환경교육 어릴 때부터 시키면 되는데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제가 토론자 모신 하지원 대표님은 유엔 환경교육을 다 전 세계 환경교육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셨지 안 그러면 모실 수가 없어서 저분은 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천시가 워낙 중요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제가 특별히 요청을 드렸고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같이 해줬기 때문에 아마 토론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제보다도. 여러분 그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 제목이 뭡니까? UN SGD. 벌써 아마 SGD 나오면 아마 사람들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저 도대체 뭐를 말하는 거냐 지금 SDG가. 그죠? 그래서 저걸 이제 풀어보면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거죠. 고al, 목표란 말입니다. 지속 가능한 목표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유엔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유한대학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유엔에서 지금 환경 관련 회의가 엄청나게 많이 열리고 있어요. 제가 곧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복잡한지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인데요. 그럼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지금 다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거냐? 제가 전문가로서 판단한다면 한 30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사회는 앞서 있는데 환경은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말만 대한민국이 대응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대응이 없어요. 왜? 지금 탄소가 지금 계속 더 증가되고 있고 우리나라만 지금 유럽은 벌써 꺾였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북유럽을 한 달 이번에 갔다 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환경을 지켜 노력은 눈물겹습니다. 제가 나중에 발제하다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크게 보는 것은 그냥 지속 가능한 국제 논의 동향이 어떻게 되는가 한 3, 4만에 끝낼 겁니다. 그 다음에 지속 가능 발전을 하는 국내 이행 경과는 어떤가? 그것도 한 5분 정도 끝낼 수 있죠. 결론은 뭐겠어요? 경제 사회는 잘 가고 있는데 환경은 지금 엉망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 우리 이사장님 그런 말씀하시대요. 우리 부천시도 환경에서는 우리가 크게 자랑할 게 별로 없다.
사실 부천은 여러분 원래 문화 수위 도시죠. 지금 부천 그러면요, 전 지자체가 생각하는 게 부천 그러면 문화 수도라 그럽니다. 문화 수도. 그건 왜 문화 수도가 됐습니까? 부천이 문화 수도 되기 전에 부천은 온갖 그냥 오명으로 얼룩져 있었거든요. 성폭력 사건, 그 다음에 무슨 뭐 세도 사건, 세금 횡령 이래가지고 부천 그러면은, 그래서 어느 국회의원 쫓겨났잖아요. 그때 그 국회에서 그만하다가 막 2분 망천 얘기하다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만큼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이걸 쇄신한 게 뭐냐면은 문화 도시를 표방한 거죠. 이거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부천의 문화 도시 수요 도시는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그 핵심에 누가 있냐? 저 우리 이mak순 교수님 있잖아요. 내가 교무시장 할 때 모시고 갔거든. 뭐 문화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 우리 이mak순 이런 박수가 한번 나와야 된다면 저는 다 뭐냐 멍하게 바라보고 있네. 우리나라는 뭐냐면 인적 자산의 중요성을 몰라요. 만일 내가 여기서 벤치 한 대 준다 그러면 막 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사람 뛰어난 사람 있다 그러면 별로 몰라요 그냥.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은 이런 뭐겠어요? UN SDG 이행을 위한 한국의 대응 방안이 뭐냐? 저는 사실 여러분 이 슬라이드 하나 넘길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한국 환경연구원장을 할 때 제가 이 강의를 수백 번을 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지금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SDG 이행을 위한 한국의 대응 방안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그냥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그 밑에 가면은 234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지자체 하나하나가 다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부천 얘기하겠습니다만, 부천은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천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문화를. 우리가 보면 지금 경제, 사회, 환경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실제 거기에는 문화가 있다고. 그 제일 바닥에는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왜? 문화는 생활 양식이니까. 부천 시민들이 전부 다 뭐냐면 친환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 사회, 환경은 그냥 달성되는 거예요. 근데 문화가 없다. 그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이거는 이 표는 여러분 왜 보여주냐면 요새는 빅데이터 시대니까 제가 하는 말이 막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전부 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해가지고 저 보세요. 디벨롭먼트 나와 있고 서스테이너블. 카인드 분석하니까 딱 나왔잖아요. 저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핫 이슈다. 그 큰 영어 단어가 뭐예요?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다. 저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관심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시대를 역행해 살고 있는 거죠. 저렇게 빅데이터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말이죠. 자, 그 다음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약자 이름 많이 나오죠. WCED, 그 다음에 뭐 NCSD, NSDS, WSSD, UNCED, UNMDG, UNCSD. 그래서 머리 아프죠? 그럼 덮어버립니다. 아이고 골치 아파. 자, 여러분 이 표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은 리우 환경회의입니다. 1992년.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1992년도에 리우 유엔 환경회의에서 뭐냐? 이제 지구를 지키자. 그게 상당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002년, 2012년, 2022년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지방자치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91년도에 지방자치 도입했지만 지금 30년 지난 지금 뭐 월등히 발전했습니까? 지금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학자들이 많아요. 지금 그게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여러분 보세요. 그 여러분 표를 보시면 전부 다 뭐가 나와 있냐면은 리우 플러스 5, 리우 플러스 10 이게 다 뭐냐면은 리우 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5년 후에 어떻게 변했고 10년 후에 어떻게 변했고 그걸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표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막 계속 나오죠. 이 SINGG 이런 게 뭐냐면 또 서울이 또 중심이 돼가지고 뭘 한번 해보겠다.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고 서울 이니셔티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그린 워싱이 엄청 많습니다. 이번에 삼성도 이번에 세계 환경 협회에서 즉 봤죠. 삼성이 지금 어마어마한 재생에너지를 쓴다 그러는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지금 다 그린 워싱 하고 있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뛰어납니다. 옛날 여러분 사우디 우리 그 대공사 많이 했잖아, 그죠? 그때 사우디는 워낙 열사의 나라이기 때문에 술을 일체 반입 금지입니다.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근데 한국 사람들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냥 코카콜라 병을 사가지고 거기 양주 드리브가 들어간다니까 그냥 그런 세관 직원들이 다 속아버리고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열사의 땅에서 그 대수로 공사를 다 완공시킨 거예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은 방향만 머리 쓰면요 진짜 이게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냥 환경을 오늘 제 발제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에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경제를 발전시키는 환경에 한번 우리가 주의해 본다면은 놀랄만한 변화가 저는 오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좌측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코노미, 경제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경제, 사회, 환경이 똑같은 원이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 사회는 어느 지점에 있을까요? 현재 우리 사회는 완전히 왼쪽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경제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게 돈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하비 콕스 말대로 신학자인 하버드대 하비 콕스가 그랬죠. 돈이 신이 된 자본주의가 지금 팽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밖에 없습니다. 무슨 땅이 보이면 전부 다 개발해버립니다. 개발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무슨 생태를 보존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 가면은 경제, 사회, 환경이 조화롭게 발전해야 뭐가 된다? 지속 가능 발전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 유한대학의 단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빈곤 이런 말씀하셨죠? 저 밑에 이런 뭐가 나오냐면 17개 목표가 나와요. 17개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빈곤입니다. 빈곤. 여러분 빈곤하면요 환경도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 아프리카가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환경 지키라 그러면 그 사람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유엔이 뭐냐 2050년까지 만들겠다 그랬어요. 참 우스운 얘기죠. 빈곤 제로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오히려 지금 식량 위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빈곤이 제로 되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빈곤을 해결 못하면은 환경 문제는 물 건너갔다는 겁니다. 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조금 이제 학자들이 고상하게 이제 해야 되니까 내가 국책기관장 할 때 제 밑에 있는 박사가 저렇게 또 예쁘게 저렇게 3차원적으로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냥. 제거는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최원호 원장님도 와 계시네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봅시다. 자, 여러분 리우가 여러분 계속 나오죠. 리우 계속 나오죠, 여러분. 리우 플러스 20 뭐예요? 92년에 리우 발표를 하고 나서 20년 지난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그래서 리우 플러스 5, 플러스 10, 플러스 20 계속 나온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 환경을 지키려면 이제 브라질 한번 가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부천시에서도 우리 박정희 환경팀장이 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리우를 직접 방문해 봐야 된다고 단장님도 모시고 말이죠, 그냥. 그래야 뭔가 살아오지 않겠어요. 여기서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환경을 지키자는 거대한 운동이 있었구나. 그죠? 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은 이때 여러분 유엔 사무총장 이름 나오죠.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반기문 사무총장이에요. 사실 반기문 총장은요 대통령은 못 됐지만 그분은 유엔에서 한 활약은 대단합니다. 그분은 특히 환경 분야에서. 그분이 한 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보면은 HLP라는 게 뭐냐면 그 고위급, 그죠? 하이어 레벨 패널입니다. 고위급 자문 회의죠. 그럼 거의 다 뭐 수상 대통령 이건 되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뭐냐면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그러면 지구 환경을 어떻게 지킬 거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요, 벌써 우리는 임계점을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벌써 2100년에 가면은 한 4도 정도, 아주 보수적인 학자는 6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구가 45억 년 됐는데 5번의 대멸종이 있었거든요. 그 가장 상위에 있는 동물이 다 죽었어요. 지금은 가장 상위가 누구? 인간이죠. 그때 2억 5천만 년 전에 지구 멸종이 왔을 때는 단지 지구 기온이 4도만 올랐습니다. 그런데 생물종 80%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하와이 마우이섬 보셨죠? 얼마나 불이 번진 속도가 빠른지 사람들이 피난을 못해요. 경보를 발효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불 번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하와이의 마우이섬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급하니까 바다로 다 뛰어들었어요. 한 1000명이 죽었어요. 내가 4년 전에 마우이섬 갔다 왔거든. 나는 천국이 바로 여기구나. 그 막 파란 그저 하늘에 뭐냐 완전히 그림 같은 천국입니다. 그냥 호텔도 최고의 호텔 다 있고, 야 이런 데가 있구나. 그게 이번에 완전 폐가 되었습니다. 복구하는데 50년 더 걸립니다. 왜? 지금 그 하와이에 있는 그 나무는요 전부 다 지금 땅 속에 나무 뿌리에 불이 다 붙어 있습니다. 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그래도 인간은 뭐 설마, 제가 지금 교수님과 얘기해도 그래요. 이게 설마 그렇게 설마 그럽니다. 우리 하정은 대표님과 얘기하면
확 통합니다. 그냥 근데 그냥 내보다 150%더 심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냥. 나중에 토론할 때 분명히 아마 그 위기 사항을 말씀을 할 겁니다. 자, 그 말씀 여러분 제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보세요. 가장 왼쪽에 우리가 원하는 미래. 그 다음에 좀 더 발전된 게 뭐죠? SDSN. 좀 더 발전된 게 SDGs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오른쪽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목표가 몇 개가 있겠죠? 17대 목표. 최고 위에 여러분 뭐가 있죠? 빈곤 퇴치.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빈곤이 해결 안 되면은 모든 사회 환경 문제는 끝이다 이 말이에요. 빈곤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빈곤을. 나중에 여러분 내가 그 네트워크 그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보세요. 기아 해소하고 보건 정진하고 그죠? 교육 보장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후 변화가 여러분 계속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죠? 여러분 이번 여름에 무지 더웠죠? 사람들이 좀 다 너무 짜증 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조금만 켜고 한 9월쯤 되면 살 수 있는데 이제는 막 에어컨만 끄면은 막 짜증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다시 또 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기후 변화 영향이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의 2배입니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삼면에 지금 침방되는 도시가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지금 제주도는 지금 거의 지금 바다에 면한 주차장은 지금 물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플로리다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75%가 사라집니다. 플로리다는. 그러면 뭐가 발생합니까? 기후 난민이 발생합니다. 자기 나라에 못 사니까 막 나무에다 넘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것 때문에 아마 치열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지금. 제가 이번에 북유럽 가보니까요, 아랍 애들이 엄청 많아요. 왜? 기후 난민이 전부 다. 기후 난민 때문에 유럽으로 다 몰려온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뭐냐? 우리는 풍부하게 먹을 것이 있고, 그죠? 뭐 우리는 아열대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온대 기후니까 그나마 살만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인도는 지금 오렌지 비가 안 오잖아요 지금. 아프리카 지금 서남 아프리카는 지금 완전 지금 5년 동안 가뭄이잖아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자, 그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문제는 뭐냐면은 기온이 올라가면 전염병이 엄청나게 창궐하는 거예요. 지금 질병관리본부장 지냈던 정기석 지금 건보공단 이사장이 이제 동기입니다. 그분이 서울대 의대 나오고 한림병원장 하다가 관리층에 만남 내보고 그래요. 박 교수, 이번에 코로나19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더 거의 전 인류의 한 10% 20%를 썰어버릴 그럴 전염병이 이제 곧 나올 거야. 지금 여러분 우리 환경하시는 분은 끔찍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편해요. 차라리 알면은 이제 그때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그나마 다행인 게 부천이 이걸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하면요, 부천은 문화도시면 동시에 뭐죠? 문화수도면서 동시에 환경수도로 갈 수 있다. 절호의 찬스인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봅시다. 이제 쭉 나가고 마지막 16, 17이 뭐냐? 저걸 하려면은 파트너십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한 국가만 해가 이러면 안 됩니다. 전 세계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안 됐어요? 개도국은 계속 선진국 보고 너희들이 산업하면서 환경 다 망쳐놓고 이제 우리 좀 산업하려고 하니까 하지 마라. 우리는 그거 못해. 우리도 산업화해야 되겠어. 그래서 계속 경선을 달렸습니다. 어떻게 합의가 됐냐면요, 파리 기후 변화 뭐 합의가 됐냐면은 선진국도 그럼 우리도 기금을 낼게. 너희들도 동참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파트너십이 형성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겠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저렇게 원어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17개 목표를 원어로 만들어서 정리해 보면요, 존엄성, 그 다음에 번영, 지구 환경, 인간 중심, 정의, 파트너십, 저렇게 범주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기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영어로 쓰면은 앞에 이니셜 전부 다 P입니다. 다 P로 시작이 됩니다. 플래닛, 피플, 파트너십 다 P로 시작이 됩니다. 왜 다 P로 시작했겠어요? 그만큼 이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걸 만드는데 아마 엄청나게 머리가 아팠을 겁니다. 저 이니셜을 다 P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거 P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느냐? 야, 이제 P비린내 나는 이제 전쟁이 시작됐구나. 그렇잖아요. P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내년 더위는 이제 원래 더위는 시원한 더위입니다. 이거 내년 더위는 이제 지금 남미에 엘니뇨가 오거든요. 엘니뇨가 뭐냐면 뜨거운 해수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뜨거운 해수가 올라오면은 이 동북아시아 쪽에는 어마어마한 폭염이 옵니다. 그냥. 그런데 유례없는 지금 엘니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북극의 비가 지금 다 녹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제 그것도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난 쉬면 살다 가면 되는데 뭐 너희들이야 뭐 죽든 말든 모르겠어. 아, 그러면 괜찮아요. 그냥.
저도 그래. 내 수업 들어가면 그러거든. 환경적 수업 들어가면은 나 이제 65세야. 그럼 나 이제 15년도 살 80이야. 나 그때 살 자신도 없어. 나는 이제 곧 떠나.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해. 내 외손자가 지금 5살, 5살. 매일 그냥 뭐 감기에 코로나에 막 그냥 그걸 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왜? 공기가 다 오염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출산을 하라. 저출산인데 출산하라 그럼 하겠습니까? 그런 지옥 같은. 그래서 내가 아기를 키워야 되는데 내가 여기 북유럽 가니까 공기가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 막 하늘이 파란 공기가 말이죠. 막 들이마시면은 야 이게 진짜 공기구나. 근데 한국에 지금 공기 안 보세요 지금. 인도보다 못하다 그러잖아요. 인도보다 지금 막 중국에서 막 또 내뿜지 우리나라 사람들 에너지 펑펑 쓰죠. 우리 가톨 때보다 전부 다 이게 다해용기 쓰잖아요. 우리 가톨 일체일체를 못 씁니다. 우리 총장님 신부님들은 용납하지 않거든. 그 밑에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뭐 다해용기 그냥 다해용기 쓰는구나 그냥.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학생이 이런다. 아 선생님 그 불편한 다해용기 있습니까? 일용 딱 쓰고 타고 버려보면 위생적이고 얼마나 좋은데 선생님. 참나 선생님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이럽니다 그냥. 그런데 아마 이 시점을 계기로 부천에서는 뭐냐 이제 어느 커피숍에 가더라도 일회용품을 다 세버렸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하면 안 돼요. 그건 강제로 하면 엄청난 저항료입니다.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인센티브를 이제 유혹을 해서 따라오도록 만듭니다. 그게 바로 시장 유인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자, 이제 10분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자 신부님 계속 나를 보고 있잖아. 지금 10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50분 전에 끝을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끝을 내야죠, 제가. 자, 이거 제가 설명 다 했잖아요, 전부 다. 설명 다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그림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 17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구조를 구조화시켜 봤어요. 가장 왼쪽에는 경제 성장, 그 다음에 빈곤이 제일 중요한 게 중간에 빈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사회 발전. 그 밑에 인프라가 뭐죠? 자연 자원 환경입니다. 또 사회 환경입니다. 그 밑에 있는 건 인프라. 이걸 잘 구축해야 저 위에 있는 소위 칼막스 이하는 뭐예요? 하부 구조가 튼튼해야 저 위에 있는 상부 구조가 지탱한다 이 말이에요. 저게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실은 앞으로 뭐냐? 시장실에 저걸 걸어놓고요. 매번 저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 체크를 해요. 저는 46개 지금 내가 중앙부처 평가위원장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대통령 집무하는 그 방에는 보잉 747 그 여러분 전보 비행기 타면은 앞에 계기판이 쫙 나타나잖아요. 그런 게 대통령실에 다 있어야 돼요. 전부 다 그게 대통령이 매일 그걸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46개 부처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노란불인지 말이죠. 비행기도 보면 조종사 앞에 그 계기판이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없단 말입니다. 뭐 이번 정부 디지털 플랫폼 한다는데 뭐 얼마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봅시다. 자, 이 그림이 바로 이거잖아. 이걸 이제 다역을 도표화시켜 봤어요. 여러분 제일 중심에 뭐가 있어요? 빈곤 퇴치죠. 딱 중심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학이라는 게 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딱 빅데이터 분석하면은 제일 중심에 이제 빈곤 퇴치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에서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저 빈곤 퇴치하기 위해서 식품 앰뷸런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앰뷸런스 그러면 그냥 응급 환자만 실다는 걸 생각하죠? 지금 북유럽이나 프랑스 가면요. 그 월마트나 큰 데서 막 유효기관이 다가오면은 식품을 버려야 되잖아. 그럼 오기 전에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그걸 싣고 가난한 지역 가서 그걸 다 나눠준다고요, 그냥. 그러면 중앙정부는 못해도 부천이 그걸 전부 할 수 있잖아. 식품면을 한두 대만 돌리더라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지자체가 또 그걸 벤치마킹 하겠어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지금 월마트나 저 큰 데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유통기한이 오기 전에 벌써 물건을 다 폐기처분 시켜버립니다. 왜? 자기 책임에 돌아오니까. 그렇게 내버리는 식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자기 게 아니니까 그냥. 유통기한 지나서 팔면 자기 다 책임져야 되니까 미리 사전 다 폐기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좀 다 뭐예요? 문화 아니에요? 그게 좀 다 의식을 바꾸는 게 다 문화 아니에요? 문화가 안 들어오면 되겠어요, 여러분? 환경을 아무리 외쳐본들, 사회 복지를 아무리 외쳐본들 문화가 안 들어와 있는데, 같이 지역 공동 같이 살아가자는 문화가 안 들어와 있는데, 그죠?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쭉 보겠습니다. 국내 이행 경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슬라이드 무지 많지만 딱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국책기관장 할 때, 국책기관장 차원급입니다. 차원급은
차가 다 나옵니다. 기사 다 나오고 관사를 다 줍니다. 그 제가 이번에 지구평가위원장 될 때 참 잘했다 싶은 게 뭐냐, 그때 제가 관사에 살면서 그때 세종의 아파트를 취득세 없이 분양해 줬단 말이에요. 그거 분양받았으면 딱 걸렸다고. 그냥. 내 아시는 분이 지금 엄청나 유명한 분, 이분이 계속 임명이 안 돼요. 왜 봤더니만 내가 하도 내가 물어봤어요. 무슨 뭐 흠결이 있습니까? 했더니만 자기가 20몇 년 전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100만 원 벌금받은 게 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경제에 너무 현혹해가지고 말이죠. 그걸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큰 일을 해야 될 때는 못 하는 거예요.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때 강연할 때 뭐라 했냐면은 우리나라가 이 환경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언제 놓쳐버렸냐면은 이명박 대통령 때입니다. 그때 뭐를 했냐면은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는 이상한 성장이라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가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이 제일 상위법인데 그걸 낮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녹색 성장 기본법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나라의 대통령 수상이 다 관할하는 지속 가능 기본법을 환경부 장관으로 내려버린 거예요. 그건 뭐 유명무실한 거죠. 그때 또 어떻게 했어요? 경유차를 막 집어넣었잖아요. 대기 그냥 서울시에 경유차를 뭐라 그랬어요? 클린 에너지라서 막 집어넣었잖아요. 또 막 보조금까지 막 주면서 말이죠. 그때 환경부 환경보호국장이 반발하다가 잘렸잖아요. 그 사람도 자기 책임은 도저히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경유를 들어온다는데 이거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랬더니만 한 달 뒤에 한직으로 발령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요 다 기록이 됩니다. 족적이라 하잖아. 우리가 지나가다 수족이란 말 안 하잖아. 우리가 지나간 길은 다 발자국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이번에 대통령 기록관에 가니까요 역대 대통령을 대리석으로 만들어가 쫙 전시하고 그냥. 그래서 사람들 지나가면서 다 평을 하더라고. 저 사람 나라 망했어. 이 사람 참 잘했어.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환경에 치명적인 걸 도입했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 다음 정부 때는 이제 경유 몰아내려고 그죠? 또 막 온갖 걸 했잖아요. 경유를 몰아내려고 그냥. 저희 부천시가 이제 이런 걸 제가 뭐냐면은 이제 실패한 것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거든요. 왜 실패했는지 그걸 부천시도 그런 실패를 되풀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때 제도를 바꿀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국가 지속 가능 발전 전략이라는 걸 정부가 5년마다 만듭니다. 1차 발전 전략, 2차 발전 계속 만듭니다. 5년마다 만듭니다. 이걸 내가 이제 슬라이드로 많은 슬라이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제가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 앞으로 아마 여러분 모든 세계 강국은 재생에너지를 쓰는 나라입니다. 이제 화석연료 쓰는 나라는 거의 다 이제 후진국으로 떨어집니다. 왜? 탄소세를 감당 못합니다. 제가 지금 대학에서 제일 우려하는 대학이 되면 저도 서울대학 나왔지만 서울대학교를 제가 제일 우려합니다. 왜? 가보면 건물이 막 무수히 많습니다. 그 앞으로 탄소세 내려고 그러면요, 물론 국가기관이니까 뭐 해주면 해주겠지만은 감당을 못합니다. 지금 부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시도 이제 곧 탄소세가 들어옵니다 이제. 그런데 그 탄소세 올라가는 그 속도가 무지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하려면 탄소 그걸 사놓으란 말이에요. 그냥 앞으로 급격히 올라갈 겁니다. 그 감당을 못해요. 그럼 지자체가 파산된다고요. 그냥 왜? 그 돈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 신부님 벌써 다 바꿨잖아요. 우리 도서관 지금 태양광으로 다 바꿨죠 지금. 그죠? 또 우리 실내도 우리 지금 전화 뭐냐면은 옥상 제공을 다 만들고 있다고 지금. 옥상에 말이죠 지금. 그 우리 가톨릭은 제가 그랬어요. 내가 탄소중립 추진을 맡고 있는데 제가 청년신부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린워싱 합시다.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산화탄소는 우리 학교 안에서 해결 다 합시다. 음식물 쓰레기 우리 부천시로 내지 맙시다. 우리 다 퇴비화 시킵시다. 청년도 동의하셨어요. 우리 학교에서 일체의 부천시로 내보내지 맙시다. 우리가 이 안에서 다 우리 다 소화해냅시다. 우리 타전 대표님 박수 치려고 하는데 시간이 작아서 박수 치면 안 돼요.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 지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그래프는 뭐냐? 실제 유엔이 평가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취약한 게 뭐냐? 환경입니다. 환경. 우리나라 경제 잘 하고 있어요. 사회 괜찮아요. 환경이 엉망이라요. 환경이 지금 계속 나빠지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부천시가 이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라는 거죠. 부천시가 이제 환경 수도로 한번
이제 부상을 하면은 문화가 또 들어와 있으니까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이 그거 아닙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밑에 녹색성장위원회 이제는 이렇게 올바르게 이제 됐어요, 저는요. 예? 자, 여러분 이건 계속 이제 5년마다 여러분 이제 평가를 합니다. 네, 평가를 해봤어요. 자, 이제 부천시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머리가 워낙 좋으시니까 아마 이렇게 넘겨도 아마 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제 부천으로 한번 가봅시다. 부천으로.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각 지자체마다 지방 의지의 20일을 가지고 있어요. 로컬 어젠다 20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자체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부천이 잘 만들었다고. 내가 보니까 부천이 지방 행동 20일을 만들 때 모토가 뭐냐면 3M이 있어요. 3M이 뭐냐면 모토, 맨데이트, 그다음 무브먼트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운동으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 새마을 운동처럼 이런 환경은 부천시 전체에 하나의 운동으로 생활해요. 환경 새마을 운동. 그래야만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발제하면서 쭉 살펴보니까 부천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고 있어요. 먼저 사회부문, 복지박충, 그 다음에 주민참여형 콘텐츠 발굴. 이 참여를 부천시가 많이 시키더라고요. 참여를 해야 내가 소유하는 그게 생기잖아요. 내가 가톨릭 대학에도 몇 천만 원 발전금을 냈어요. 왜? 학교 들어올 때마다 앞에 진리, 사랑, 봉사로 써놨어. 그 우리는 진사봉이라 그러는데 그 내가 돈을 안 낼 때는 그게 그냥 다 죽었어 그냥 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한 몇 천만 딱 내는 순간부터 진리, 사랑, 봉사가 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나도 이제 주주니까 이 학교가 잘 돼야지. 그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주민 참여 이거 참 잘하는 거예요. 주민 참여형 콘텐츠를 발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회 안전망도 지금 여러분 행정은 보세요. 방범과 인권이 좋아져. 지금 여러분 행정은 앞으로 행정은 전부 다 자원행정입니다. 이제는 자원봉사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65세대가 은퇴하면 나도 내년 은퇴하면은 지역사회나 그걸 위해서 내가 10년간은 봉사하려고 그래요. 무료 재능 기부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 공무원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세원이 없어요 지금. 이번에 경찰을 거의 못 뽑잖아요. 이번에요. 그래서 전국 경찰인자가 문 닫았단 말이에요. 지금 왜? 경찰을 못 뽑으니까. 그래서 오늘 탐정법 통과됐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웃소싱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부천시도 뭐냐? 이 지역의 인재들을 자원봉사 형식으로 뭐 옷을 만들어 준다든가 뭐 하여튼 해가지고 자원봉사 이제 끌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 이걸 이제 부천시는 잘하고 있다 저는 봅니다. 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잖아요. 각자 도성이 아니고 우리는 공동체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다. 그걸 사회 부문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경제 부문도 보면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탄소 중립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문화산업, 환경산업, 금융산업 이런 걸 하고 있더라. 그거 맞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조선, 철강, 정유 다 끝났습니다. 그거 만들어 봐야 여러분 탄소세를 더 많이 냅니다. 지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이제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에 여러분 그 러드라는 단어 나오죠. 러드. 여러분 러드가 뭔지 아세요? 저 컴퓨터 괴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키피디아 아시죠? 위키피디아에 그 여러분 그 사람이 만일 그걸 페이스북처럼 상장시켰으면 그분은요 세계적인 갑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상장 안 시켰어요. 나는 인류를 위해서 공유를 위해서 난 다 내놓겠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이용하는 사람도 전부 다 기부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 위키피디아입니다. 그런 괴짜들이 있다고요. 괴짜들이. 그러니까 환경도 그런 괴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환경도 내가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모든 디지털 기술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부천 환경을 내가 지키겠다. 이런 너들을 찾아야 된다. 우리 시민들 사이에 스티브 잡스가 있다고 지금. 공무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 속에 스티브 잡스가 있다. 자, 환경 부분 개발과 보존을 좋아한다 그래요. 저는 지금 부천에서 유일하게 보고 있는 게 대장동입니다. 대장동. 난 저건 좀 개발하지 말고 정말 자연 생태계로 만들었어요. 내가 요새 김포에 자주 갑니다. 김포에 가면요, 그 김포 생태공원이 있어요. 나는 주말마다 그 가는데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걸 만약 돈으로 들어갔다면은 그 다 아파트 다 지었을 거예요. 요새 여러분 김포에 요새 경제 성장이 잘 되죠. 왜? 식당에 가보니까요, 김포시가 운하를 팠더라고. 파가지고 그 좌우에 명품 식당들을 쫙. 나도 거기 몇 번 가봤어요. 왜? 그 배 타는데 한 3만 원 정도 돈 내야 돼요. 이제 사람들이 그냥 먹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고. 하고 가족들하고 배도 타고. 북유럽 가니까 전부 다 운하잖아요. 북유럽이 왜 때문에 운하를 가지고 있겠어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그래야 우리 인간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내가 부천도 물론 신곡처럼 했습니다만은 그걸 좀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가 뭐예요?
에너지 과소비 억제, 3RS. 가장 좋은 거는 안 쓰는 겁니다. 알겠어요? 리덕션입니다. 우리나라 일일 생활 쓰레기 발생량 여러분 세계 1위 알죠? 우리나라 참 희한합니다. 좋은 것도 1등이고 나쁜 것도 1등입니다. 우리는 중간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건 1등입니다. 그냥 쓰레기 발생량 세계 1위입니다. 우리 학교도 보면 지금 쓰레기 막 저녁 무렵에 가보면 회사근에 쌓여 있습니다. 그냥 그걸 줄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너지 줄여야죠. 제가 지하철 타면요, 막 강냉방, 양냉방, 온냉방 이거 진짜 도대체 뭐 하려고 있는지 나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여러분 그때 국책기관장 할 때 일본 도쿄 갔을 때 말이죠. 그때 7월 달이었어요. 실내 온도가 28도 막 더우니까 부채를 날아주더라고. 부채 쓰라 이거예요. 우리 최원호 교수님 동경대학에서 나오셨지만 철저합니다. 여러분 선진국 사람들은 환경을 지킨다는데 진짜 목숨을 겁니다. 그걸 제 발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부천시가 완전히 다른 지자체를 리딩하는 걸로. 자, 마지막에 환경교육은 우리 이제 하지원 대표님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환경교육은 내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저 하지원 대표님 특허 내놨기 때문에 내가 그냥 환경 체험관만 한 만들어 보자. 그 정도는 지금 여러분 얘기를 하고 시간 관계상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근데 잠깐만, 여러분 제가 하나 잊어버린 게 있는데요. 제가 항상 마지막에 동영상을 틀어줍니다. 이게 진짜 제 강의보다 100번 낫습니다. 그거 한 5분 정도 끝날 거니까 그거 좀 틀어주세요. 이 강의가 뭐냐, 구글에서 최다 조회입니다. 여러분 구글에서는 문제를 주면 10원만 해결해야 됩니다. 구글에서는. 근데 이 사람 강연이 구글에 거의 1억만 그 뷰를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이렇게 한 강연은 이 사람의 원칙을 안 지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what이 어떻고 how 아무리 얘기해도 필요 없습니다. why를 얘기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why를 얘기할 겁니다. 왜 우리가 환경을 지켜야 되는지. And I'm very excited to give you a speech today. A dream you dream alone.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무엇을 제공하는가가 아니라 왜 그것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증명해주죠. 애플은 단지 컴퓨터 회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애플을 더욱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출시한 제품은 완전히 만족하면서 구매하죠. 같은 컴퓨터를 만들어도 왜 그들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마틴 루터킹 목사는 미국의 인권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권 문제 때문에 고통받았던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유일한 연설가도 아니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왜 그에게 매료되었을까요? 라이트 형제는 최초로 유인 비행을 발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보다 충분히 실력이 있고 충분한 자금이 있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왜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약 3년 전에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고, 이것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까지 바꿔놓았어요. 애플이 됐건 마틴 루터킹이 됐건 라이트 형제가 됐건 간에 세상의 모든 훌륭한 리더들에게서 저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소통합니다. 이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전 이것을 골든 서클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상의 모든 개인과 단체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100%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몇몇은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차별화된 가치 제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독점적인 프로세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각자의 명칭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극소수의 개인 또는 단체만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유, why. 여기서 why라는 것은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들의 신념은 무엇인가를 의미합니다. 내가 속한 조직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나는 왜 아침에 일어나야만 하는가, 왜 내가 누군가를 신경 써야 하는가를 의미하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행동하고 소통하는 방식은 외부에서부터 안쪽으로 향합니다. 가장 명백한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까다로운 것을 알아가는 방향으로 소통하고 있죠. 하지만 영감을 주는 리더와 단체들은 그들의 크기, 그들의 분야와는 상관없이 모두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소통합니다. 애플은 이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례 중에 하나예요. 애플사가 보통의 기업들과 같다면 그들의 마케팅 메시지는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훌륭한 컴퓨터를 만듭니다. 저희 컴퓨터는 디자인이 정말 예뻐요. 그리고 사용하기도 쉽고 편리합니다. 구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은 보통 이런 방식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소개하고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최대한 잘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어떤 행동을 해주기를 바라죠. 이 행동은 구매가 될 수도 있고 투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소통 방식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들은 이렇게 소통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기존의 현상에 도전하는 것이며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방식이 제품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분명히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정보의 순서만 뒤집어 놨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때문에 구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왜 하느냐를 보고 구매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구매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당신이 왜 그것을 하고 있느냐를 구매하는 겁니다. 게이트웨이사는 뛰어난 평면 스크린 TV를 만들었지만 그것을 아무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훌륭한 MP3 플레이어를 만들었지만 아무도 구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애플사에서 만드는 MP3 플레이어는 우리는 매일 구매합니다. 심지어 애플사는 MP3 회사가 아니라 컴퓨터 회사예요.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무엇을 제공하는가가 아니라 왜 그것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증명해주죠. 우리가 왓에서부터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특징이나 이익, 사실과 같은 정보를 이해하기는 쉬울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을 행동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반대로 우리가 Y에서부터 소통할 때 우리의 뇌는 행동을 조절하는 부분에 바로 명령을 전달을 하고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직관을 이용한 의사결정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실과 데이터를 제시했을 때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죠. 하지만 어떤 특별한 말보다도 느낌이 오는 일이 있다면 사실과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곤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또 행동합니다. 사람을 고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직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을 믿어줄 사람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일자리를 위해서 취직했다면 그들은